지금 미국 축구장이 충격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손흥민은 끝났다던 수많은 전문가들의 확신이 단 한 경기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린 그는 곧바로 이어진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동료에게까지 해트트릭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거품이라던 편견을 깨고 미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순간이었죠. 과연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포츠 해설위원 박현우입니다. 33세. 해트트릭. 후반 12분, 24분, 88분. 세 개의 숫자가 스크린을 가득 채운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국 LA 경기장 3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함성이 귀를 찢고 전광판에 SON7이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죠.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방금 미국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렸어요. 저는 중계석에 앉아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3세라는 나이, 토트넘을 떠나 미국행을 선택한 그를 저는 은퇴 도피라 불렀었죠. 스포츠 해설위원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냉소를 뿌렸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33세라 했지? 그런데 지금 그는 누구보다 빠르다. 동료 해설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땀에 젖은 유니폼을 펄럭이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 33세가 무슨 문제냐는 듯 말이에요. 저는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토트넘 유소년팀 그곳에서 저는 꿈을 접었어요. 부상과 경쟁, 그리고 넌 부족해라는 냉정한 통보.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너도 도망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의 모니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88분 골, 그건 체력이 바닥난 시간대였어요.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키퍼 앞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한 장면. 3만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미국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쏜, 쏜, 쏜. 저는 손이 떨렸어요. 메모지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제 편견이, 제 상처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중계가 끝나고 스튜디오 불이 꺼졌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33세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저는 그걸 믿을 수 없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에는 벌써 영상이 넘쳐났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된 골 장면, 팬들의 환호 소리, 그리고 수많은 댓글. 이게 은퇴 도피냐? 33세 맞아? 토트넘보다 더 빛나는데?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발소리만 메아리 쳤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손흥민도 같은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가 흘러나왔어요.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손흥민, 그는 나이를 숫자로 증명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제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후반 88분 그의 골. 3만 명의 기립박수. 그리고 제 안의 냉소가 무너지는 소리. 오늘 밤 저는 잠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은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200만. 24시간. 조회수였어요. 토트넘 출신 해설가 리처드의 칼럼이었죠.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토트넘의 영광은 끝났다. 마이너스 미국 무대는 그의 은퇴식.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토트넘의 영광은 지나갔다. 미국 무대는 그의 은퇴식이다.
리처드의 문장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토트넘 유소년 출신이었죠. 33세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난 건 실력의 한계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데뷔전 해트트릭도 수준 낮은 리그의 착시라 비하했어요. 댓글창은 찬반으로 갈렸지만 조롱이 더 많았죠.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리처드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12년 전 토트넘 유소년 팀에서 통보받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박현우, 넌 부족해. 코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동료를 마주쳤어요. 현우, 리처드 기사 봤어? 완전 화제잖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안의 냉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그래, 리처드 말이 맞을지도 몰라. 손흥민도 결국. 점심시간 구내식당 TV에서 리처드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더 이상 필요 없었던 선수입니다. 미국행은 은퇴 수순이죠. 그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식욕이 사라졌죠. 주변 동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리처드 말도 일리 있지 않아? 33세면 이미 내리막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나올 말이 뭔지 알 수 없었죠. 오후 회의실에서 제작팀이 모였습니다. PD가 말했어요. 리처드 칼럼 때문에 손흥민 관련 콘텐츠 요청이 폭주하고 있어. 현우, 내가 다음 방송에서 다뤄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PD가 눈썹을 찌푸렸죠. 왜? 내가 한국계잖아. 시청자들이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모니터에는 리처드 기사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250만을 넘어섰죠.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손흥민 끝났네, 토트넘 떠난 게 답이다. 미국에서나 통하는 선수.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반박 댓글을 쓰려다 지웠어요. 다시 쓰고 또 지웠죠. 제 손가락은 멈춰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토트넘 유소년팀 라커룸에서 혼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넌 부족해라는 말이 다시 들렸죠.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리처드의 인터뷰가 또 나왔어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의 마지막 무대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채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야, 리처드 기사 봤니? 손흥민을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제 안의 냉소가 리처드의 목소리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리처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토트넘의 영광은 끝났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짓눌렀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제 본 손흥민의 해트트릭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후반 88분 3만 명의 기립박수.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리처드 기사 조회수는 300만을 넘어섰죠. SNS에는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던졌어요. 제 안의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저는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35km/h. 스프린트 최고 속도였어요. 손흥민의 미국 데뷔전 기록이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33세 선수의 속도가 35km/h라니. 저는 과거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최고 기록은 33.2km/h였죠. 28세 때였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5년 사이 5% 향상된 수치였어요. 말이 안 돼. 나이를 거슬러 수치가 오르고 있다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리처드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죠. 33세는 내리막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토트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28세 33.2kmh, 30세 33.8kmh, 32세 34.5kmh, 그리고 33세 35kmh.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편견과 데이터가 충돌하고 있었죠. 12년 전 토트넘 유소년 팀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끝이야. 하지만 손흥민은 그 공식을 깨고 있었어요. 동료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현우, 뭐 보는 거야? 저는 화면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았죠. 이 혼란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경기당 스프린트 횟수도 확인했습니다. 토트넘 마지막 시즌 평균 12회, 미국 데뷔전 15회. 더 많이 뛰고 있었어요. 더 빠르게, 더 자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리처드의 칼럼이 아직도 메인 화면에 떠 있었어요. 미국 무대는 은퇴식.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죠. 하지만 이제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PD가 말했어요. 현우, 손흥민 콘텐츠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찾은 게 있어요. PD가 눈을 반짝였죠. 뭔데?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어요. 속도뿐만 아니라 골 결정력도 확인했습니다. 토트넘 마지막 시즌 슈팅 성공률 18%, 미국 데뷔전 33%. 2배 가까이 높았죠.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리처드의 말과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죠. 33세는 끝이다 BS 35kmh.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퇴근 전 동료 분석가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현우, 손흥민 데이터 보고 있어? 저는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에밀리가 웃었죠. 나도 보고 있거든. 이상하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기록이 좋아지고 있어. 에밀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5년간 훈련 기록을 찾았어.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어요. 매일 2시간 추가 훈련, 체지방률 기록, 식단 관리 내역. 빼곡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전부 공개된 자료예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내가 여러 소스 모아서 정리한 거야. 근데 현우, 이거 우연이 아니야. 계획된 거라고. 차에 탔을 때 저는 에밀리가 보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5년간의 기록이었어요.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핸들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죠.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옆 차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손흥민, 과연 미국에서 통할까? 저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래프를 다시 봤죠. 28세부터 33세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선. 리처드의 말이 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 안의 편견이 데이터를 믿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12년 전 상처가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리처드의 새 글이었어요. 손흥민 옹호론자들에게.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읽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나흘째 리처드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5만. 댓글 개수였어요.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SNS가 폭발했죠. 저는 녹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죠. 그가 미국에서 반짝하든 말든 토트넘의 가치는 이미 잃었다. 리처드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MC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데뷔전 해트트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리처드가 비웃었어요. 미국 수비 수준을 보셨나요? 프리미어리그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화면에 멈춰 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조하고 싶었어요. 12년 전 토트넘의 기억이 저를 그쪽으로 끌어당겼죠.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말이 맞다. 손흥민은 끝났어. 토트넘 떠난 순간 인정해야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죠. 데이터 보셨어요? 속도 기록 확인해 보세요. 편견 아니에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5만 개의 댓글 사이에서 제 마음도 갈라지고 있었죠. 리처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제 본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35kmh 5년간 상승 곡선.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리처드 완전 화제네. 조회수 봤어? 벌써 800만이야. PD가 저를 불렀습니다. 현우, 내 생각은 어때? 다음 방송에서 리처드 의견에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PD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모른다고? 넌 한국계잖아. 손흥민에 대해 할 말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점심시간 구내식당 TV에서 리처드 인터뷰 재방송이 나왔어요.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리처드 말도 일리 있어. 33세면 진짜 내리막 아냐? 저는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현우, 리처드 방송 봤어? 우리 데이터 보여줘야 하는 거 아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죠. 제 안의 편견이 데이터를 믿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오후 제작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PD가 말했어요. 리처드 때문에 시청률 대박이야. 우리도 손흥민 논란 다뤄야 해. 현우, 내가 메인으로 가자. 저는 손을 들었죠. 제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D가 책상을 쳤어요.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해? 시청자들이 내 입장을 듣고 싶어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12년 전에도 저는 도망쳤었죠. 토트넘에서, 꿈에서.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리처드 방송 영상이 떠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토트넘의 가치는 이미 잃었다.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볼륨을 줄였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의문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토트넘의 가치가 사라진 걸까요? 어제 본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5년간 꾸준히 오른 기록 35kmh 속도. 리처드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손흥민 토론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리처드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청취자 투표 결과가 나왔죠. 찬성 67%, 반대 33%.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옆차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화면에 손흥민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죠. 제 혼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현우야, 리처드 방송 봤니? 화가 나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했죠. 모른다니? 넌 토트넘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니냐?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토트넘. 그 이름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12년 전 그곳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팠죠. 리처드도 토트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더 흔들렸을까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리처드 방송 조회수는 1천만을 넘어섰죠. SNS에는 조롱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인정하자 미국 가서 끝났다. 리처드가 진실을 말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어제 본 데이터도 떠올랐죠. 35kmh 5% 향상, 365일 훈련. 리처드가 틀렸다는 증거들.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에밀이었어요.
현우,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에밀리가 답했죠. 손흥민의 진짜 비밀. 5년간의 기록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손흥민도 같은 밤을 보고 있을까요? 리처드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훈련하고 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토트넘의 가치는 이미 잃었다. 하지만 데이터의 숫자도 보였죠. 35kmh. 저는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편견일까요? 진실일까요? 다섯째 날 아침 에밀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365일. 결성 영회. 5년간의 훈련 로그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회의실 테이블 위 태블릿 화면에는 빼곡한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 메뉴별로 정리된 손흥민의 삶이었어요. 그건 반짝임이 아니라 5해의 집요한 기록이었어. 에밀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기상, 7시 첫 훈련, 오후 정규 훈련 후 2시간 추가 세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주말도 공휴일도 크리스마스도 예외가 없었죠.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 내부 기록, 영양사 인터뷰, 피지컬 코치 블로그. 조각조각 모았어. 근데 현우,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체지방률 기록이 나왔습니다. 28세 8.2%, 29세 7.8%, 30세 7.3%, 31세 6.9%, 32세 6.5%, 33세 6.01%. 매년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어요. 0.01% 단위까지 관리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5년을 버텨야 하지. 손흥민은 그걸 해낸 거야. 식단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그램 단위로 기록돼 있었어요. 아침 현미밥 180지, 닭가슴살 150지, 브로콜리 200지.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5년간 변함없는 루틴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에밀리가 화면을 닫았죠. 아니, 알았을 수도 있어. 근데 무시한 거야. 숫자보다 편견이 더 강했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회의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리처드의 방송이 떠올랐죠. 토트넘의 가치는 이미 잃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5년간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현우, 이거 방송에서 공개해야 해.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저요? 왜 제가요? 에밀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토트넘을 알잖아. 그리고 손흥민을 의심했잖아. 내가 말해야 설득력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2년 전 토트넘 유소년 팀의 기억이 스쳤죠. 넌 부족해라는 통보. 하지만 손흥민은 부족함을 5년간의 노력으로 채웠습니다. 매일 2시간씩 365일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파일을 저에게 건넸어요. 서둘러. 리처드가 여론을 다 가져가기 전에.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5년간의 땀이 담긴 무게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리처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 1,500만 돌파했대. 손흥민 완전 묻히는 분위기야. 저는 자리에 앉아 에밀리의 파일을 열었어요. 훈련 사진이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그라운드를 뛰는 손흥민.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점심시간 저는 식사를 거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65일, 5년 1825일.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추가 훈련 2시간 1825일 3650시간. 152일치를 더 훈련한 셈이었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커질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재능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죠.
리처드가 말한 반짝임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오후 회의에서 PD가 물었습니다. 현우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찾은 자료가 있습니다. PD가 눈썹을 올렸죠. 뭔데?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5년간 손흥민의 훈련 기록입니다. 365일 결석 영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PD가 화면을 들여다봤죠.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매일 2시간 추가 훈련, 체지방 0.01%까지 관리, 5년간 단 하루도 안 쉬었다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가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PD가 저를 봤어요. 현우, 이거 방송 타면 대박이야. 내가 메인으로 가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12년 전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죠. 5년간의 기록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손흥민이 포기하지 않았듯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퇴근 전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방송에서 공개할 거예요. 에밀리가 웃었죠. 잘했어.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하니까. 차에 탔을 때 저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년, 1825일, 3650시간. 그 숫자가 머릿속을 채웠어요. 리처드는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옆차 라디오에서 리처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끝났다.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더 이상 그 말이 두렵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방송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5년간 365일 손흥민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아버지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야, 잘 자거라. 저는 답장했어요. 아빠, 내일 제 방송 꼭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눌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손흥민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겠죠. 5년간 그랬듯이 오늘도 이 시간 더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준비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전 토트넘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아프지 않았죠. 손흥민의 5년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숫자는 결국 진실을 증명한다고. 여섯째 날 저는 전국 생방송 해설석에 앉았습니다. 2천만. 실시간 시청자 수였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죠. 저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12년 전 토트넘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번엔 달랐죠. 토트넘의 과거를 넘어 그는 지금 미국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씁니다. 제 목소리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는 손흥민의 경기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5년간의 기록, 1825일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공개할 것은 숫자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365일 곱하기 5년. 손흥민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한 날들입니다. 결석 0회, 매일 2시간 추가 훈련, 체지방 0.01% 단위 관리.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뒤 스태프들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33세 손흥민의 스프린트 속도는 35km/h입니다. 28세 때보다 5% 향상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5년간 쌓아온 결과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에밀리가 정리한 그래프가 나왔어요. 연도별 속도 증가, 체지방률 감소, 훈련 시간 누적. 모든 선이 위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끝났다고.
미국은 그의 은퇴식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매순간 자신과 싸웠어요. 5년 동안 말이죠. 모니터에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5년간 하루도 안 쉬었다고. 리처드는 이거 알고 있었나? 저는 댓글을 보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응시했죠. 저도 의심했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토트넘 유소년 출신으로서 그의 미국행을 은퇴로 봤죠. 편견이었습니다. 제 상처가 진실을 가렸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12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MC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우 씨, 그럼 리처드 해설가의 주장은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틀렸습니다. 33세는 끝이 아니에요. 손흥민에게는 시작입니다. 화면에 손흥민의 해트트릭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후반 12분, 24분, 88분. 3만 관중의 기립박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말했어요. 후반 88분 체력이 바닥난 시간. 하지만 그는 골을 넣었죠. 5년간의 훈련이 만든 결과입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1위 선, 2위 손흥민 훈련, 3위 365일 기록, 4위 리처드 반박.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진실이 퍼지고 있었죠.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과거입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손흥민은 현재죠. 그리고 그 현재는 5년간의 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반짝임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이죠. PD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죠. 여러분, 편견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됐어요.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손흥민은 토트넘의 추억이 아닙니다.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죠. 나이는 숫자일 뿐 의지가 진짜라는 걸. 방송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에밀리가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어요. 현우 대박이야. SNS 완전 폭발했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댓글, 문자, 이메일. 감동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리처드가 틀렸네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 멋있었어. 용기 있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을 봤어요. 12년 전 토트넘에서 좌절했던 청년이 아니었죠. 지금 저는 진실을 말한 해설가였습니다. 손흥민처럼 저도 제 편견과 싸워 이겼어요.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현우야, 방송 봤다. 자랑스럽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빠, 저 드디어 말할 수 있었어요. 진실을.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해냈구나. 토트넘의 상처를 이겨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화를 끊고 하늘을 봤죠. 차에 탔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제 방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박현우 해설가의 용기 있는 발언, 손흥민 진실 공개, 리처드 주장 반박. 저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됐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옆차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보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이 퍼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했죠.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손흥민 관련이었습니다. 그리고 7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박현우 해설가. SNS를 열었습니다. 제 방송 클립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죠. 100만, 200만, 300만.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리처드 반박 통쾌해. 핸드폰에 에밀리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 우리 해냈어. 진실이 이겼어. 저는 답장했어요. 에밀리 덕분이에요. 데이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LA 야경이 더 밝게 느껴졌죠. 어딘가에서 손흥민도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5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고 있다는 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제가 한 말이 떠올랐죠. 토트넘의 과거를 넘어 그는 지금 미국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씁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도 제 역사를 쓴 거예요. 편견을 넘어 진실을 말한. 일주일 후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1억. 손흥민 영상 조회수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를 응시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뒤집혔어요. 리처드의 칼럼은 포털 메인에서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검색어 순위에서 밀려났죠. 편견은 사라졌지만 그의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제 목소리가 다시 방송을 탔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제 발언을 인용했어요. 뉴스, 스포츠 채널, 심지어 교양 프로그램까지. 손흥민의 5년 기록은 화제의 중심이었죠. 아침 회의실에서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내 덕분에 시청률 대박이야. 광고 문의도 쏟아지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리처드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리처드 칼럼 포털 퇴출 방송사 리처드와 계약 종료 검토 손흥민 비하 발언 사과 요구 쇄도. 저는 화면을 내렸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현우, 리처드 소식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죠. 기분이 어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기고 싶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점심시간 구내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지지 집회, 전국 5,000명 모여. 화면에는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33세는 시작이다. 데이터가 증명한다. 리처드는 틀렸다. 저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동료가 말했죠. 현우, 내가 촉발한 거야. 이 모든 움직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손흥민이 먼저였죠. 5년간의 훈련이. 오후 방송국 로비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현우 해설가님이세요? 저는 멈춰 섰어요. 네, 그런데요. 그가 손을 내밀었죠.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손흥민 팬이거든요.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구나.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12년 전 토트넘에서 좌절했을 때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필요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SNS를 열었습니다. 제 계정 팔로워가 5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쏟아졌죠. 현우님 덕분에 편견을 깼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손흥민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33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 보고 다시 도전합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응원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손흥민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박현우 해설가의 발언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처드의 주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죠.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게스트가 말했어요. 손흥민의 5년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에서 젊은이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7번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에 아버지 문자가 와 있었죠. 현우야, 오늘 교민 모임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다. 자랑스럽다고 다들 그러더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리처드 칼럼이 포털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는 기사가 떴죠. 댓글에는 당연한 결과 편견의 대가 데이터를 무시한 죗값이라는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리처드를 이기고 싶었지만 그가 무너지는 걸 원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12년 전을 떠올렸죠. 토트넘 유소년팀, 넌 부족해라는 통보, 그리고 긴 좌절. 하지만 지금 저는 달랐습니다. 편견과 싸워 이겼고 진실을 증명했어요. 핸드폰에 에밀리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 내일 손흥민 경기 있어. 같이 볼래? 저는 답장했어요. 좋아요. 이번엔 편견 없이 보겠습니다. 미소가 번졌죠. SNS를 다시 열었어요. 손흥민 영상 조회수가 1억 2천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어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손흥민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이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충분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변화가 중요했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편견이 무너졌으며 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리처드는 토트넘의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과거를 넘어섰어요. 5년간의 땀으로 1825일의 의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경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또 뛸 겁니다. 33세의 나이로 35kmh의 속도로 5년 훈련의 결과로. 그리고 저는 이제 편견 없이 그를 볼 수 있었죠.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편견은 사라졌지만 그의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제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죠. 그 말은 손흥민뿐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됐습니다. 제 편견도 사라졌고 용기의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LA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50명.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어린 팬들의 수였어요. 경기 시작 30분 전 그들은 관중석 앞에 모여 있었죠. 나도 손흥민처럼 목청껏 외치는 소리가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토트넘의 추억, 미국의 현재, 한국인의 미래가 그에게 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내가 이 변화를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손흥민이 먼저였죠.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경기장 전광판에 손흥민 얼굴이 떴습니다. 3만 5천 관중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선, 선, 선. 함성이 하늘을 뚫었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옆자리 교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해설가님 맞죠? 방송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들도 용기 얻었대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어요.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전진했죠. 속도는 여전했습니다. 33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관중석이 들썩였어요. 아버지가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모습 토트넘 시절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아빠.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 향상됐죠. 전반 20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왼발 슛이었어요. 골키퍼가 손도 못 댔죠.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골. 아버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린 팬들이 뛰어올랐어요. 손흥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33세에도 저렇게 뛸 수 있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프타임 매점에서 음료를 사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현우 해설가님이시죠? 악수 한 번만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아들이 축구 그만두려 했는데 손흥민 보고 다시 시작했어요.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 기사 또 났다. 박현우 해설가 손흥민과 함께 경기장에서 목격. 저는 웃었어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지치지 않았어요. 70분, 80분이 지나도 여전히 빨랐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년간의 훈련이 만든 체력이었어요. 후반 85분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패스였어요. 동료가 골을 넣었죠. 경기장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골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패스도 예술이야.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0 승리였어요. 손흥민이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그라운드를 돌았죠. 어린 팬들이 난간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손흥민, 사인해주세요. 저도 선수 될래요. 손흥민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사인을 해줬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하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슴에 새겼어요. 경기장을 나서는데 한 소년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해설가 맞죠? 저는 멈춰 섰어요. 응, 맞아. 소년이 말했죠.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진실 말하는 사람 될래요. 저는 무릎을 굽혀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편견과 싸워야 해. 손흥민처럼.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뛰어갔죠. 저는 일어나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12년 전 토트넘에서 좌절했을 때 생각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아직도 생각나요. 아버지가 웃었죠. 근데 지금 넌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저는 백미러를 봤어요. 경기장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가까이 남을 겁니다. 손흥민의 골, 어린 팬들의 환호, 아버지와의 시간.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오늘도 골과 어시스트 기록. 33세의 나이가 무색한 활약. 저는 볼륨을 높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들었죠.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손흥민은 토트넘의 과거가 아니라 미국의 현재구나. 저는 웃었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의 미래이기도 하죠.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차에 손흥민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33세는 시작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오늘 고맙다, 현우야. 아빠랑 이런 시간 보내줘서. 저는 아버지를 안았죠.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빠. 옆에 있어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SNS에는 오늘 경기 사진이 넘쳐났죠. 손흥민의 골 장면, 어린 팬들의 환호,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현우 해설가님 덕분에 손흥민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이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죠. 자부심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흥민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5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그 33세에도 여전히 뛰고 있는 그.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 원고를 쓰기 시작했죠. 토트넘의 추억, 미국의 현재, 한국인의 미래. 손흥민은 이 모든 것입니다. 33세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12년 전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됐죠.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힘을 줬어요. 편견과 싸우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원고를 마쳤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 방송에서 읽을 글이었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통해 배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의지가 진짜라는 것을.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본 어린 팬들이 떠올랐어요. 나도 손흥민처럼 외치던 그들. 그들이 자라서 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겠죠.
손흥민처럼 저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경기장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 선, 선. 그 소리 속에 제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편견을 넘어 진실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에밀이었어요. 현우, 오늘 경기 어땠어? 저는 답장했죠. 완벽했어요. 손흥민도 관중도 모든 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어요. LA의 밤하늘이 고요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희망이 소란스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미래, 어린 팬들의 꿈, 그리고 제 자부심.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경기장에 있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차고 어린이들이 환호하고 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과거를 넘어 그는 지금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